작가는 나의 감정을 잘 알아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의 공포증의 원인은 모든 사람에게 나를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회의 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발표 제안하는 일에 있어서 무척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취해보지만 크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심호흡을 하고 편한 마음이 들도록 마음을 달래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편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서 긴장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스스로 하는 심리요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편화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업무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결과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온갖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을 못 잡고 항상 걱정거리를 안고 지내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점점 고착화돼서 결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측하게 되고 그로 인한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바라본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예측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그려봄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임하는 날에는 더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우리들은 늘상 스트레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하는 단어에는 괜히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행위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위적 사고 바꾸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적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위적 사고 바꾸기. 모든 사람들이 꼭 한 가지의 사고를 정답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보편화된 당위적 사고를 나만의 사고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언어를 희망적인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씨앗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말로 언어를 바꾸도록 합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말버릇이 나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발등에 일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주의 성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는 경우라고 하네요. 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습관을 갖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도록 계획표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일정대로 소화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능동적으로 미루기입니다. 이왕 미루는 것을 회피를 위해 미루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으로 미루는 방법으로는 우선 내 업무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업무 능력에 맞게 계획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루었던 일들을 내 능력에 맞춰 알차게 처리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미루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늘 스트레스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미루기는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스스로 내가 어디 부족해 보이나 하는 마음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업무 능력도 오르지 않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아집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나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수동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거절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거절을 해보지 않으면 거절하는 행동 자체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거절하는 준비 단계로는 우선 거절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고 거절해도 될 만한 상대를 물색해서 거절하는 구체적인 대화를 연습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거절당했을 때 당시의 심정을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절을 받아도 처음에는 약간 서운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관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경계를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절을 해도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관계는 건강한 관계여만 합니다. 친절함과 배려에도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친절이나 배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이 힘들게 되게 됩니다. 상대방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에게는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가 있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보는 나와 내 눈으로 보는 내가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타인에게 인식되는 나의 모습을 공적 자아라고 하고 스스로 알고 있는 내 모습을 사적 자아라고 합니다. 이 두 자아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의 나와 집안에서의 조금은 풀어지고 여유가 있는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자아의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쪽 자아의 에너지가 치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공적 자아를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사적 자아를 위해 나 자신에게 더 애정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질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작가의 말이 마음에 와 닿네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도 완벽함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 길이 모든 면에서 다 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최고로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